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새엄마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어요. 새엄마는 처음에는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면서 저를 말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가 있었죠. 새엄마도 저를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새엄마의 손을 잡으면서 안심을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나지막하게 제 진심을 이야기했죠. 정말로 이걸 원하는 거냐는 새엄마의 말에 저는 굳은 결심을 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요. 잠시 고민을 하던 새엄마는 결국 저를 허락해 주었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그날 저는 새엄마와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네요. 친엄마가 도망간 그날은 저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나를 버렸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저는 어린 시절 항상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지냈죠. 저를 마흔쯤 낳으셨던 탓에 나이가 많았던 아빠는 제 기억에 늘 흰머리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엄마를 도망가게 만든 장본인이다 보니 한때는 원망도 많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목공 기술자였던 아빠는 전국 건설 현장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일을 해오셨어요. 아빠가 돈벌이는 꽤 괜찮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목공 일이 보수가 좋다고 들었거든요. 밖에서 다른 사람들하고도 두루두루 잘 지내면서 공사 소개도 많이 받아서 일도 끊임없이 해오셨고 말이죠. 그런데 그놈의 술이 문제였죠. 어찌나 술을 좋아하시는지 혹여나 일이 없어서 집에서 쉬는 날에는 아침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날도 있었어요. 술만 마시면 좋은데 취하면 가끔씩 엄마를 때리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결국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일 때 엄마가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죠. 엄마는 저에게 같이 집을 나가자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뭐가 무섭고 망설여졌던지 엄마를 따라 나설 수가 없었어요. 어린 마음에 며칠이 지나면 엄마가 돌아와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빠는 그날 이후로 엄마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말하라고 저를 추궁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건지 언젠가부터는 엄마의 소재를 더 이상 묻지 않았죠. 그리고 정말로 거짓말처럼 저는 그날 이후로 엄마를 본 일이 없어요. 한동안 엄마를 그리워하고 기다리기도 했지만 연락도 한 번 없는 엄마가 진짜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걸 깨닫고 난 이후로는 더 이상 엄마를 기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3학년이 되었던 어느 날인가 아빠는 한 아줌마를 집에 데려왔죠. 바로 새엄마였어요. 새엄마는 순수해 보이는 얼굴에 인상이 좋아 보였어요. 웃을 때 축 처지는 눈매가 참 선해 보였죠. 낯설어하는 저에게도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고 친근하게 대해주었어요. 아빠는 지방으로 일을 나가게 되면 며칠씩이고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았는데 새엄마랑 둘이 있으면서 우리는 금방 가까워지고 친해질 수 있었어요. 새엄마도 아빠처럼 이혼을 하고 전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저를 보면 그 아들이 생각이 난다면서 저에게 엄청 다정하게 대해주었죠. 엄마가 그리웠던 저는 새엄마에게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고요. 제 마음을 활짝 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았죠. 저에게도 엄마가 다시 생겼다는 게 너무 좋아서 새엄마가 집에 온 후 한동안은 학교를 마치면 집으로 곧장 달려오곤 했어요. 혹여나 새엄마가 없어졌으면 어쩌나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새엄마가 집에 있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다시 친구들하고 놀러 나가곤 했죠. 시간이 몇 달쯤 지나고 나서야 새엄마가 떠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고 저는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집에 오면 늘 반겨주는 새엄마가 있고
아빠가 일 때문에 며칠씩 집을 비우셔도 저녁을 함께 먹을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다른 친구들에게는 당연했을지도 모를 그런 일상들이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것들이었죠. 아빠가 지방에 일하러 가셔서 며칠씩 집에 못 들어오시는 날은 새엄마랑 같이 잠을 자기도 했어요. 새엄마 손을 꼭 잡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스르르 잠이 드는 게 엄청 행복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죠. 물론 아빠가 집에 오신 날에는 제 방에서 따로 자야 했지만요. 어느 날 밤에는 안방에서 아빠랑 새엄마가 사랑을 나누는 소리에 잠에서 깬 일도 있었어요. 아마 제가 잠이 든 걸 확인하고서 좋은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은데 제가 중간에 깨버렸던 거죠. 그 소리를 듣는 날은 잠이 잘 안 와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 무렵 초등학생이었지만 알 건 다 아는 나이였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새엄마랑 사랑을 나눈 아빠에게 이상한 질투심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소리를 들은 다음날 새엄마를 볼 때면 이상하게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괜히 얼굴이 빨개지기도 했죠. 그 무렵부터 저는 새엄마의 속옷을 훔쳐서 잠을 잘 때 품에 끌어안고 자기도 했어요. 그리고 새엄마의 속옷을 품에 안고 혼자서 그것을 하다가 절정에 이르면 그 속옷에 제 그걸 쏟아내기도 했죠. 언젠가부터 새엄마는 저에게 여자로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좋아하는 여자가 되었죠. 그럴수록 저는 새엄마에게 더 다정하게 대했어요. 집안일을 하는 새엄마를 많이 돕기도 했고요. 새엄마는 살갑게 대하는 저를 엄청 예뻐해 주었어요. 여자애들보다도 더 부침성이 있다면서 저를 안아주기도 하고 제 얼굴이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했는데요. 그런 엄마의 터치나 스킨십이 너무 좋아서 저는 엄마를 꼭 끌어안기도 했고요. 어떤 날 밤에는 몰래 새엄마를 상상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날도 있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새엄마랑 단둘이 좋은 시간을 보내는 상상을 하게 되기도 했죠. 그런 상상을 하면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려서 잠이 잘 안 오는 날도 많았어요. 아마 가질 수 없는 걸 아니까 더 간절하게 원하게 되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그 무렵부터는 키도 아빠나 새엄마보다 훌쩍 커버리게 되었어요. 아빠는 여전히 일하느라 바쁘셨고 새엄마는 완전히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 있었죠. 참 다행이었던 건 새엄마가 온 이후로 아빠가 술을 꽤 줄이셨다는 점이었어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술을 드셔도 적당히 드시고 말더라고요. 체격이 아빠보다도 더 커졌던 저는 혹여나 엄마에게 그랬던 것처럼 술 먹고 새엄마를 때리기라도 하면 제지를 할 생각이었는데요.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빠도 엄마가 도망간 일 때문에 정신을 차리셨던 건지 아니면 새엄마가 아빠를 잘 통제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새엄마는 우리 가족에게 잘 녹아들었어요. 아빠가 일 때문에 집에 안 계시는 날이 많기는 했지만 우리는 다른 평범한 가족들하고 다를 바 없는 화목한 가정이었죠. 시간이 가면서 새엄마는 눈가에 주름이 조금 생겼는데 오히려 그런 모습이 새엄마의 인상을 더 귀엽게 느껴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생이 되어서 공부하느라 바쁘기는 했는데요. 저는 그래도 새엄마와 다정하게 지내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잊지 않았어요. 학교나 학원을 갔다가 늦게 집에 오는 날이 많아졌지만 저는 집에 오면 새엄마에게 제 방에 와서 옆에 있어 달라고 했죠. 제가 공부할 때 엄마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서요. 새엄마는 다 큰 애가 아직도 이렇게 엄마를 찾느냐면서 정말 못 말린다고 손사래를 치기도 했는데요. 저는 엄마가 있어야 공부가 잘 된다고 새엄마 손을 잡아서 제 방으로 이끌었죠.
그럴 때면 새엄마는 제 방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하거나 책을 보면서 제 곁에 있어 주었어요. 같은 방에 새엄마랑 있다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고, 그럴 때면 방 안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지기도 했죠. 공부하다가 눈이 마주치면 우리는 실없는 듯이 가벼운 웃음을 짓기도 했어요. 어느 때는 새엄마가 살짝 제 침대에서 잠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럴 때면 그런 새엄마를 한참 동안 바라보기도 했죠. 잠들어 있는 새엄마의 숨소리가 달콤하게 느껴졌고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전 너무 행복했어요. 어떨 때는 제 마음에서 이상한 생각이 마구 용솟음치기도 했는데 억누르느라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무렵부터 좋았던 게 있었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안방에서 새엄마랑 아빠가 사랑을 나누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아빠는 저를 늦게 낳으셔서 나이가 많으셨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언제부터인가 두 분은 더 이상 사랑을 나누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소리는 저를 못 견디게 질투나게 만들기도 했었는데 더 이상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건 저에게는 참 기분이 좋은 일이었죠. 그 후로 시간이 흘러서 저는 대학생이 되었어요. 이것저것 제약이 많던 고등학생 때랑 다르게 대학 생활은 너무 편하더라고요. 저는 술도 마실 줄 알게 되었고요. 용돈을 벌려고 평일 저녁엔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첫 알바비를 받아서는 새엄마 속옷을 사드리기도 했죠. 새엄마는 너무 고맙고 제가 대견하다면서 좋아하셨어요. 그리고는 엄마 속옷 사이즈는 어떻게 알았냐면서 놀라시기도 했죠. 그거야 새엄마 속옷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끌어안고 지내왔으니 훤하게 알고 있기는 했지만 그 이야기는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눈대중으로 샀다고 새엄마에게 둘러대 버렸죠. 대학생이 되니 시간이 엄청 많아지더라고요. 그 무렵부터 주말이면 저는 새엄마랑 데이트를 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늘 바쁘셔서 오히려 새엄마랑 둘이 놀러 다니기 좋았던 것 같아요. 주로 당일치기로 다녀오기 좋은 가까운 곳들을 바람 쏘이러 갔다 오곤 했죠. 같이 돌아다니면 저는 새엄마 손을 꼭 잡곤 했는데요. 새엄마는 다 큰 아들이랑 손잡는 게 이상하다고도 했지만 저는 뭐 어떠냐면서 엄마 손을 더 꼭 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어떨 때는 새엄마 어깨를 끌어당겨 안아주기도 했고요. 새엄마는 못 말린다면서 웃어버리기도 했죠. 그렇게 연인처럼 우리는 이곳 저곳 구경도 많이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녔죠. 새엄마와 보내는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너무 좋았어요. 바람을 쏘이고 오면 새엄마도 기분 좋아했고요. 제가 새엄마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제 마음도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새엄마는 제가 대학생이 되었는데 여자친구도 사귀어 봐야 하지 않겠냐면서 학교에 마음에 드는 여자애가 있냐고 묻기도 했는데요. 저는 엄마보다 예쁜 애들이 없어서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고 장난 반 진담 반으로 대답을 하기도 했죠. 그럴 때면 새엄마는 기분이 좋은 듯 입꼬리가 올라가곤 했어요. 웃으면서 눈가에 주름이 더 잡히곤 했는데 그 모습마저도 저에게는 너무 예뻐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학교 과제 때문에 방에서 무언가를 하다가 목이 말라서 주방에 물을 뜨러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새엄마가 안방에서 친구분이랑 통화하는 걸 우연히 엿듣게 되었죠. 원래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무심코 발길을 멈추고 말았어요. 응, 결혼 생활? 뭐 나쁘진 않은데 뭔가 좀 아쉬워. 돈이 전부가 아냐. 새엄마는 조용한 목소리로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안방 문 앞에 서서 숨을 죽인 채 듣고 있었죠. 남편은 원래 무뚝뚝한 사람이잖아.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밖에서는 바쁘다고 얼굴 보기 힘들고 집에 와서도 그냥 잠만 자고 나가고 그런 지 한참 됐지 뭐.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새엄마가 아빠랑 살면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뜻이겠죠? 그렇다고 뭐 불만이 큰 건 아니야. 그런데 있잖아, 요즘 가끔 좀 그래. 새엄마가 말을 흐렸어요. 응, 그런 쪽으로도 그냥 좀 아예 안 한 지 몇 년 됐어 벌써. 남편이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아쉬워도 서로 나이가 있으니 그런가 보다 하면서 사는 거지 뭐. 저는 그제야 새엄마가 어떤 의미로 말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아빠와의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죠. 당황스러우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해졌죠. 그래도 아들이 잘 챙겨줘서 그나마 덜 외로워. 진짜 친아들처럼 잘 챙겨주고 같이 다니면서도 살갑게 대해주니까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요즘은 아들 때문에 마음 붙이고 사는 것 같기도 해.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조용히 발길을 돌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언젠가부터 두 분이 사랑을 나누는 소리가 안 들려서 저는 좋았는데 새엄마는 아쉬워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 제 감정이 복잡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수년 전 혼자서만 상상했던 그 금기와도 같은 생각이 다시 불쑥불쑥 고개를 드는 느낌이었죠. 제가 생각하는 그걸 해도 되는 건지 아닌지 수도 없이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잠겨 있기도 했죠. 그리고 며칠 후였어요. 아빠는 지방에 일 때문에 내려가 계셔서 새엄마랑 단둘이 집에 있게 되었는데요. 저는 새엄마랑 저녁을 먹으면서 별것 아닌 이야기들도 나누고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던 중이었죠. 새엄마는 저에게 시간이 늦었다면서 학교 공부할 것 없냐고 들어가 보라고 했는데요. 며칠 내로 제출해야 하는 과제를 해야 했지만 그날은 새엄마랑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저는 새엄마 손을 이끌면서 오랜만에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공부할 때 옆에 있어 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의 그 말에 새엄마도 피식 웃으면서 옛날 생각이 난다고 하셨죠. 그리고는 대학에 가서도 아직 그 버릇을 못 고쳤냐면서 몇 년 더 지나면 장가도 가야 할 텐데 아직도 엄마를 이렇게 좋아하면 어쩌냐면서 핀잔을 주기도 했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새엄마는 제 방 침대에 누워서 제가 공부하는 걸 오랜만에 지켜봐 주셨고요. 저는 간만에 느껴보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싱글벙글하면서도 빨리 과제를 끝내고 싶어서 서둘렀죠.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옆에서 오랜만에 들어봤던 새엄마의 새근거리는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하시다가 살짝 잠이 드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새엄마의 잠든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살며시 옆에 같이 누웠어요. 그리고는 새엄마 품에 파고들었죠. 그러는 통에 새엄마는 잠에서 깨셨는데요. 제가 너무 깊숙이 안겨오자 뭐 하는 거냐면서 제 등짝을 때리시기도 했죠. 저는 잠깐만 이렇게 있자고 하고는 새엄마를 꼭 끌어안았어요. 새엄마의 온 몸이 고스란히 느껴져 왔고요. 그 순간 수년간 억눌러 왔던 그 감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새엄마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고요. 새엄마는 처음에는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면서 저를 말리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알 수가 있었죠. 새엄마도 저를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새엄마의 손을 잡으면서 안심을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나지막하게 제 진심을 이야기했죠. 정말로 이걸 원하는 거냐는 새엄마의 말에 저는 굳은 결심을 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요. 잠시 고민을 하던 새엄마는 결국 저를 허락해 주었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그날 저는 새엄마와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네요. 제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믿을 수가 없어서 제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덜덜 떨리기까지 했어요. 부끄러워하던 새엄마는 언제 그랬냐는 듯 그날 저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고 말았죠. 저는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그동안의 제 마음을 사실대로 고백하고 말았어요. 그동안 새엄마를 좋아해왔다고 말이죠. 새엄마는 자기가 그렇게 좋으냐면서 제 얼굴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저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고 제 눈에는 가장 예쁘다고 대답을 했죠. 그리고 조금 민망하기는 했지만 사실대로 물어봤어요. 아빠랑 사랑을 안 나눈 지 얼마나 되었는지요. 새엄마는 제가 중학생 무렵부터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죠. 새엄마도 여자인데 어떻게 참은 거냐고 물어봤더니 나이 먹은 여자가 별 수 있겠냐면서 그냥 참고 살아왔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 말에 저는 이제 참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새엄마를 즐겁게 해드리겠다고 했죠. 그 말에 새엄마는 고맙다면서 오랜만에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다고 흡족해 하시면서 물어보셨어요. 혹시 한 번 더 가능하겠냐고요? 새엄마의 그 요구에 저는 다시 불끈 힘이 솟구치기 시작했고요. 우리는 더 다정하게 한 번 더 사랑을 나누고 말았네요. 그 후로 아빠가 집에 없을 때마다 새엄마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빠가 계신 날은 어쩔 수 없지만 안 계신 날은 우리는 한 침대에서 부부처럼 다정하게 밤을 보내고 같이 잠들곤 해요. 그런 날들이 얼마나 행복한 느낌을 주는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게 아쉬울 따름이네요. 새엄마의 얼굴이 더 좋아진 것 같고 더 예뻐진 것 같은 건 제 느낌만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둘이서 교회에 바람을 쏘이러 나가게 되면 좋은 곳에 가서 사랑을 나누기도 해요. 새엄마는 저에게 모든 걸 줄 수 있게 되어서 행복하다고 하시네요. 그 마음만큼은 저도 똑같은 것 같아서 좋아요. 저도 제 모든 걸 새엄마를 위해 줄 수 있어서 행복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는 군대도 다녀왔고 대학도 졸업하게 되었어요. 새엄마와의 그런 좋은 관계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새엄마는 다른 사람들 생각해서라도 저보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결혼도 하라고 이야기는 하는데요. 혹여나 그렇게 되더라도 저는 새엄마를 절대 놓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새엄마는 정말 못 말린다면서 알겠다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20대 후반이 되었고요. 지금은 규모는 작지만 아주 실속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까지 해서 직장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아빠는 이제 나이를 많이 드셔서 목공일은 그만두신 상태이고요. 지금은 동네에서 멀지 않은 아파트 단지에서 2교대로 경비 일을 하고 계시죠. 아빠가 집에 안 계신 날은 여전히 새엄마와 좋은 시간을 보내곤 해요. 새엄마는 저 때문에 느지막에 큰 호강을 누리면서 산다고 저에게 엄청 고마워하시죠. 나이 먹고 이런 만족감을 누리고 사는 여자가 몇이나 되겠냐면서 제가 본인 인생에 찾아온 가장 큰 선물이라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해요. 사실은 제가 새엄마 때문에 더 행복한데 말이에요. 저는 이제 한참 때인데 새엄마는 나이가 드시다 보니 가끔은 저를 버거워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면 제가 참 장성하게 멋진 어른이 되었다면서 대견해 하시기도 하죠. 아무에게도 말 못했던 이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조금 후련하긴 하네요. 저에게 손가락질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것도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저는 새엄마와의 이 행복을 오래 지켜나가고 싶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